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암을 유발합니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즉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누구든지 존속된다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자, 장수백세가 아니라 우리 지금 삶은 건강백세의 삶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정신질환이 급증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떤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신질환 누구든지 싫죠. 저도 정신질환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 21세기는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여나 내가 정신질환 쪽을 앓게 된다면은 어떤 정신질환을 앓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정신질환의 어떤 전 단계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그래,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물도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거에 의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제가 5가지 정도를 별도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두 번째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지. 세 번째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네 번째가 이젠 맞벌이니까 직장 내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 놀랐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60%가 이상 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답변한 사람의 어떤 인용을 하자면은,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더 모르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저의 어떤 심금을 울렸거든요. 왜?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 40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40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모두 다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고, 더더욱이 큰 것은 우리의 자손들을 걔네들이 직접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부양해야 될 부모들이 저와 같은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였거든요. 왜? 아, 저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암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겠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암이 급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거죠. 왜? 여기서 정체성의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단계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같이 혼합이 되는 것 같으면 암은 충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제 스스로가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가장 쉬운 답을 드릴게요. 불면증은 밤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객한 운동을. 자,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불면증을 앓고 계신다면은 낮에도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밤새 아주 객한 운동을 밤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녹초가 되겠죠. 제가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피부만 보면 바로 보여요. 왜? 피부에 잔주름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가가지고 있는 것을 저 입장에서는 느껴지거든요. 자, 여기서 불면증이 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께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낮에는 우리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야 돼.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해가지고 낮에 썼던 모든 몸의 피로도나 또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돼야만이 일하고 치료시키고 다음날 재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떤 생활하는 시스템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하나도 안 되죠. 이건 정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병을 만드는 온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의 경우에 불면증을 앓게 되는 것 같으면 첫째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게 지속되는 것 같으면 약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결국은 약을 늘리더라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면제로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불면증의 원인이 뭐죠? 스트레스였구나. 그럼 스트레스, 오늘 당신 스트레스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밤에도 불면증이 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즉 수면제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스트레스가 없어져야만이 내가 불면증이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결국 결과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크겠죠. 어떤 스트레스를.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젠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가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은 우리 몸에는 대사장애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사장애. 그 대사장애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호르몬계도 자동적으로 장애가 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다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을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쉴 타이밍도 없어. 그래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은 몸의 산성화가 아주 급속도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각자의 몸이 산성화 된다는 것은 암적 체질화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이 오게 된다면은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체내에서는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암을 유발합니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지금 불면증을 앓고 계시나요? 불면증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